이번 시간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표적 사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원장 A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고 자체 학원의 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를 돕고자 대학별 입시 요강을 해야 됩니다. 학원 원장의 핵심은 입시 요강 분석에 있다. 그런데 사립대학 중에서 비대학 수시 입학자 선정 판단 기준과 실제 선발된 합격자 일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 비율이 좀 틀렸겠죠? 합격자 대다수가 또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 이상해. 그죠? 사립대학이 그렇죠, 그죠? 이에 A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대학을 상대로 합격자 선발 기준, 그 다음에 지역자 합격자 수, 그 다음에 합격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였다. 여러분 이거 객관식에서 나오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죠. 자, 부분 공개가 가능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분리해서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14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나와 있죠. 그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논술형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자, 비대학은요 A의 청구대로 응하게 되면 자,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죠.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즉 여기 7호 사유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며 합격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7호 사유, 제9조 7호와 제6호 사유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자,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해라. 결론을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서 딱 보세요. 합격자 선발 기준과 지역별 합격자 수 같은 경우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합격자 선발 기준, 지역별 합격자 수의 공개는 자, 공개로 인해서 초래될 업무의 부작용이 누구? 합격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죠. 이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학의 비공개 결정은 소위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비공개 대상을 할지 말지, 그래서 공개 여부 결정은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공개 혹은 비공개 할지 말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합격자 선발 기준과 지역별 합격자 수 같은 경우는 합격자 선발을 공개로 인해서 초래될 업무보다 그 부작용이 업무상 부작용이 그 합격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해서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해서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을 때 요게 비공개 대상 부분과 즉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분리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이겁니다. 그래서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인데 구두로 설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랑 함께 써봐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는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줘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논하기 위해서 뭐가 적법해야 되죠?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돼야 되고요. 나아가서 정보 공개 청구가 적법하다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근데 비공개 결정은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이 그죠?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재량의 남용이 없는지 여부와 나아가서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면 이게 40점짜리라면은 문제 소재에서 한 5점 주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
한 30점 가져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안 해결해서 5점 정도 이렇게 해서 40점 매길 겁니다. 근데 뭐 10 줄 수도 있고 여기 정보공개 청구 적법성보다는 비공개 대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한 7, 여기가 한 13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잘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얘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쓰겠구나. 예,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죠. 정보공개 청구의 적법성과 비공개 대상 여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재량, 비공개 대상은 재량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재량에 남용이 없는지와 부분 공개까지 가능한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에 대해서 쓰겠구나. 그럼 얘가 좀 뭐 좀 알겠네 라고 딱 그 바디 부분 들어가서 좀 더 이 친구가 잘 썼는지를 잘 검토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 제기에서 이상한 말 썼어. 키워드가 다 빠져 있으면은 글쎄요. 출제위원분들이 수천 개의 답안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주의 깊게 읽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문제 제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법성에서 일단 법적 근거,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어디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는가? 바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권을 소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알 권리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에서 보장되어야 되고 이러한 알 권리는 이러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에서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요, 모든 국민이 됩니다. 그죠?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법인, 그죠?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이죠. 모든 국민. 이런 것들은 꼭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청구할 수도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이러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 공개 청구권은 소위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 관련성 유무를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한다라는 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자예요. 정보 공개 의무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 단체가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2조 제3호네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다 쓰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공공기관이란 다음 강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속기관, 그 다음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데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소위 이거죠. 사립학교 대학, 그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에 대해서 자 법률 제2조 제3호에 마목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자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자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소위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2조 제1호를 봐야 돼요. 자 시행령 제2조입니다. 자 1호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예요. 자 나머지 것들은 패스하셔도 되고 요 1호에서 자 우리 판례는 요 각급 학교에 사립대학교를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자.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역시 교육의 판례도 근거를 하나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동질성 차이가 없다 이거죠.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판시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립학교 대학 자체도 정보공개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근거는 제2조 공공기관의 마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조 제1호에 따른 요 각급 학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상 정보 볼게요. 대상 정보. 정보공개 의무자까지 받고 자 대상 정보는요. 당연히 공공기관이 수집,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사안에서 대상 정보는 자 공공기관이 수집,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대상 정보다. 그럼 사안에 적용해서 간단하게 A 학원 원장 A는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청구권자에 해당하죠. 얘가 국민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립학교 역시 정보공개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죠. 그 다음에 이 사립학교가 취득하여 수집하고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즉 정보가 현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사안의 정보공개 청구는 타당하다라고 판시합니다. 타당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차에서 자 비공개 대상 여부입니다. 요건 이제 단순 암기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적어준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8가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이콘들 몇 개 그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추출해내기, 그러니까 텍스트로 글로 표현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비공개 대상 정보 제 9조에 나와 있죠. 구조. 여러분들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 제9조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1호 사유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에요. 명령에 따라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그 다음에 지금 열쇠 보세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됐고 그 다음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예요. 세 번째, 마찬가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거예요. 요 돈, 재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네 번째, 요거 재판이에요. 재판.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그다음 다섯 번째, 요거 공정한 수행이죠. 요거 이게 불공정해 보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요거 공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호 사유가 문제되는 거죠.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게 개인에 관한 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요거 사생활 관련 정보. 그래서 공개가 되면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7호 사유도 문제가 됐죠. 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그 다음에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항, 요걸로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아이콘. 그래서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호에서 여러분 대장동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장동 요거 뭡니까? 공개가 되면 부동산의 투기, 매점, 매석 등 특정인에게, 특정이 화천대유 떠올리시면 되고,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네. 이런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은 대장동이다. 매점, 매석,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다. 아시겠죠? 요게 비공개 대상 정보고요. 자, 사안에서 지금 학교가 뭐라고 판단했죠? 비공개 대상 정보에 있어서 A의 주장대로 정보가 그대로 공개가 되면 자, 합격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인적사항 공개죠. 자, 이렇게 되면 B 대학의 업무에 B대학에 있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 따라서 나아가서 뭐가 포함되어 있죠?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가 되면 요거죠.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뭐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공개 결정 자체에 대해서 뭐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비공개 결정 자체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비공개 결정 자체는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소위 재량의 남용 여부, 이러한 재량의 남용은 없는지, 그 다음에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제14조 문제죠. 법 제14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쓰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합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거는 공개가 되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개연성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합격자 전원의 개인정보 요 부분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연성은 찾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보입니다. 타당해 보인다. 다만 문제되는 건 합격자의 선발 기준, 그 다음에 지역별 합격자 수 공개는 자,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업무상 부작용이 그죠? 초래할 업무상 부작용이 공개로 인한 그죠? 합격자 선발의 투명성이죠. 선발의
투명성 혹은 공정성, 즉 공익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공기로 인해 초래된 업무상 부작용이 합격자 선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해서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했죠.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비공개 결정 자체는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재량의 남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 법 제14조에서는 부분 공개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공개 청구한 정보가 구조 1항 각호, 그냥 비공개 사유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14조가 규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안에서처럼요.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문을 당연히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공개 결정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안의 해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안의 해결이라는 거는 각 2번, 3번, 4번 목차의 사안의 적용을 종합해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의 정보 공개 청구는요. 공개로 인하여 업무상 부작용이 존재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공개 대상 결정은 재량 행위로서 재량권 남용에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소위 합격자 선발 기준과 지역별 합격자 수의 공개는 대학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 차원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요런 합격자 선발 기준과 지역별 합격자 수까지 비공개 결정한 것 자체는 위법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분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 인적 사항을 제외한 비공개 정보 사항을 제외한 다른 정보에 대해서 전부 비공개 결정한 것은 소위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라고 결론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20분, 23분 정도 했는데요. 사안 해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굉장히 정보 공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와 재량의 남용 여부, 그 다음에 14조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청구 적법성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와 청구권자와 의무자와 대상 정보 등에 대해서 여러분 단문으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